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투자유치 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영훈 반도체 AI 과장입니다. 유주영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예,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35호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은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등 총 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체계적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세분화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6호 투자유치 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는 국내의 우수기업에게 우리시 산업정책, 투자 인센티브 제도, 투자 환경 홍보 등 대외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잠재 수요 창출 및 기업의 지속적 관심 유도를 위한 설명회입니다. 위탁기간은 평택산업진흥원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 하반기 3개월입니다. 위탁기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7호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재 준공된 13개 산업단지 관리 업무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6년 4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입니다.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은 민간 경영관리기법과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입주 계약이나 공장 등록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근본 재계약을 통해 13개 준공된 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도 급하게 하시고. 네.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지금 수탁 기간이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인데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을 1년으로 그 전에도 1년으로 계속했었나요? 1년씩 연장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매년 지금 1년씩 했습니다. 예산 수립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경과원에 1년씩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예산이 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죠. 예, 좀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줄었죠? 봐야 됩니다. 예, 전년도에 11억 5천 정도였는데요. 네. 금년에 한 4억 2,300으로 저희 이제 의회 상정된 안이 그 정도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 예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히든 챔피언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4억씩 계속 세웠었는데 이번엔 1억 3천 두 군데 업체만 지금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를 보면 이제 기업 지원 사업 8개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중간 보고 및 수시 점검,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그다음에 지원 완료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뭐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셨는데, 이런 이제 사무 범위인데 지금 이 사후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지금 그 지원해주는 업체들에 대한 그 사후 관리들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원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예를 들면 이제 히든 챔피언 육성 사업증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이제 14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4개사가 지원이 됐는데요. 네. 2024년도에도 9개사, 4개사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가 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 같은 것도 매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더 어떤 걸 좀 더 바라시는 기업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실적 같은 것들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것 좀 이렇게 그동안 했던 것들 이렇게 그런 거를 뭐랄까 사업 평가랄까요, 결과.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가 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또 의견은 뭐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임위에. 같이. 예, 그 매년 이제 끝나면 저희가 사업 평가를 하는 사업 평가 자료가 같은 있기 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저희 네.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항상 그 산업진흥원에서도 이제 기업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향후에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좀 산업진흥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8개 사업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진흥원으로 이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전 이제 경과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옮겨가니까 자기네 이제 인력이나 이런 재배치에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된 건 한 3년 동안은 그러면 경과원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진흥원으로 최종 목표는 진흥원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좀 협의를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경제과학진흥원도 이제 평택 출장소까지 설치를 하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도 또 만약에 이 사업이 다 없어지면 출장소의 또 존재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쪽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직원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이제 문서로 좀 통보를 할 생각입니다. 3년 이후에는 네. 우리 진흥원으로 좀 가져오겠다라는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진흥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여가고 이제 그런 이게 좀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런 이게 되겠지만, 이제 3년 정도 앞으로 이제 3년 후에는 이제 모든 게 이관됐을 때는 좀 더 좀 체계적이고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준비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이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그 경기도에서 오래 기간 동안 이제 17년도에 출범이 됐네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노하우가 있고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산업진흥원에서도 그걸 좀 빨리 배워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진흥원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이 8개 업체를 위탁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신 거죠? 경과원하고 저희가 사업 위탁한 건 2019년도부터 지금 경과원에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까지 매년 저 위탁 계약을 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8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예. 예산 좀 부족 때문에 아마 5개 사업만 지금 의회에 지금 예산 상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8개 중에서 내년도에는 5개만? 예. 지금 의회에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 건 5개 사업만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던 일을 지금 저 우리가 산업진흥원으로 이제 옮겨갈 예정이잖아요. 3년 후에는. 네, 맞습니다. 네, 3년 후에 이제 그냥 계속 위탁을 주다가 3년 후에는 이제 산업진흥원 옮겨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8개 사업 외에 경제과학진흥원에 뭐 또 위탁 준 게 있나요? 경과원 사업은 지금 8개 사업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 예, 다른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걸 저희가 이제 산업진흥원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우리 평택시에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뭐 지금 경과원은 원래 큰 조직이고 또 이제 노하우도 있긴 하지만 저희 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고 평택시하고는 아마 이런 그 이제 기업 지원 사업 위에 만약에 경과원에 큰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사업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과학진흥원은 지금 저기 상공인의 사무실 그쪽에 출장소라고 지금 운영 중인 거 아니에요? 그 평택 출장소라 그래서 세 분이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예. 사업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그러면 이거 이제 저기 진흥원을 우리 평택시에 철수하는 건가요? 그러면? 당분간은 산업진흥원은 평택대 그 부분 거기에 이제 임차 들어가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를 좀 써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길게 이제 산업진흥원 사용하는 부분도 저희 뭐 지금 이제 시청사가 이전하면 구청사에 들어오는 방안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미래도시 전략국에서는 사업 형평성을 볼 때 경제과학진흥원에 맡기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니면 산업진흥원 우리 평택시 산하재단에 맡기는 게 이득인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경과원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3년 유예를 한 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기도 그 출자 기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주기가 좀 그렇거든요. 저희 진흥원이 있는 한 저희 진흥원을 또 10분 활용하고 그래, 경력을 쌓게 줘야 돼서 예, 예. 그래도 이제 진흥원으로 옮겨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투자유치 설명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투자주 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 네. 지금 이제 저는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래도시전략국에서 그 이 투자주 설명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저번에는 반도체 뭐 선포식, 비전 선포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있었는데 지금 좀 미래도시전략국 차원에서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게 있고 반도체 AI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너무 비슷한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좀 한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이거를 좀 통합하든지 아니면 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번 이제 그런데 가보면 행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뭐 또 이 투자 유치 설명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기업 지원 설명회, 뭐 또 올해 같은 경우 AI 비전 선포식 했었고, 뭐 또 반도체 뭐 컨퍼런스 뭐 보면은 좀 유사한 성격들의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물론 뭐 좀 문제도 있겠죠. 이게 각자 특색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좀 하나를 통합해서 하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미래도시 전략국 차원에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산업진흥원에 또 위탁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대등소이하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이게 작년에 처음 했었나요?
투자 설명회가 그 전에 한번 작년에 처음은 아니고요. 그전에 한번 또 했었죠. 24년도에 하고 25년도에 이제 연차했고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중간에 한동안 못 했었습니다. 못 했었고 예전에 삼성동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예, 예. 뭐였죠? 그건 반도체 컨퍼런스인가? 삼성동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인가 그쪽 예, 그쵸? 그때는 반도체 컨퍼런스. 반도체 컨퍼런스였죠. 예. 투자의 주 설명회는 24년에 엠펠리스에서 한번 하고 25년 올해는 이제 서울 엘타워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뭐 이걸 개최했을 때 뭐 개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이 투자의 주 설명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이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좀 참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업체들 연락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성과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예, 그 사업이 끝나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은 같이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이런 행사들, 컨퍼런스, 뭐 투자 설명회,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미래전략국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좀 없앨 건 없애고 할 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모든 게 이제 산업진흥원 쪽으로 저기 동의안이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의탁 동의안을 주는 게 이제 산업진흥원이 이제 사업이 비대해지는데 비대해진 만큼의 산업진흥원이 역할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철두철미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나 뭐 지역사회에서 여론이나 이런 거에는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충하면 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뭐 여러 우려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흥원 측하고 자주 이제 소통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챙겨 나가고 또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점점 이제 이게 산업 단지들이 공단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더 굉장히 이게 비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미라든가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가 잘 살려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효과를 내고 거기에 또 이득 창출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잘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투자요치 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가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렇게 이제 제안 이외에는 이제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이 민간위탁 우리가 지금 동의안 올라왔는데 이게 최초 우리가 위탁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혹시? 최초로 보면은 이제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이제 설립된 게 92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세교동에 있는 세교산단 그거 하나만 관리하던 것이었고 송탄은 송탄도 대로 별도 산단공이 있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계속 좀 관리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규모는 계속 이제 준공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났죠. 늘어나가지고 이제 현재 이루고 있는 겁니다. 현재 13개 산단까지. 그럼 지금 위탁이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던 거죠? 처음에 한 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92년부터 사실은 위탁은 92년부터 지금까지 예. 2005년까지요? 2025년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동의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 공공이 동의안이요. 예. 전에 이제 최초 계약하고 그럴 때는 올라갔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의안으로 올라온 게 이제 재계약이 되면서 6년 지나면 재계약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동의안으로 지금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안이 6년 지나서 이제 우리 저기 민간위탁, 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이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을 의회 동의를 가름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이 산업단지가 이 관련돼 가지고 조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 관련된 위탁 부분이 아마 조항이 있는 건데 그게 개정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게 좀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로 해서 계속 위탁이 됐던 것 같았었는데 예, 그 조례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6년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다. 요번이 이게 최초 동의안이 올라온 건지 그 전에도 동의안이 그거에 맞춰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 산업 단지 관리 공단 요 관련된 조례가 아마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그 조례에 아마 조항이 있어서 계속 위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민간위탁 이게 워낙 민간 또 기업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 올라왔는데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뭐 이 개수도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11개인가요? 13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91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2024년 7월 드림테크까지 해서 이 많은 산단을 관리하면서 또 업무도 행정 민원 업무 이제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도 많이 이제 위탁이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입주 계약이나 공장 등록, 재증명, 산업용지 등의 처분, 양수도 관련 업무, 이거 매매나 마찬가지죠. 산업용지 분할 등에 따른 업무 처리, 그리고 경매나 기타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취득에 따른 신고 처리, 산업단지 임대사업 관련 신고 처리, 입주계약 해지, 공장 등록 취소 이게 행정 업무가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하고 이 금액 부분도 이게 매매 같은 경우 금액도 상당히 크고 거기에 또 다른 수수료도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이 하수처리장인가도 아마 관리하는 거 위탁 관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 이제 생태하천과에서 또 별도로 위탁을 주고 네,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거에서 거기서 또 수익 창출도 일어나고 이 여러 이 산업단지 안전관리부 등 공동 이용시설 점검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인건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연도별로 23년도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위탁 현황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23년도는 얼마죠? 23년도에는 3억이었고요. 3억이죠. 예, 네, 24년도는 3억 1천이고 3억 1천. 25년도는 2억 5천.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위탁금도 아마 이게 이제 인건비나 관련돼서 아마 지원되는 부분일 것 같고 일부. 예, 그쵸?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고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이 처리장이나 이런 데서도 수익이 창출되고 매매 금액에서 그 공장 부지 매매 관련돼서도 아마 수익금이 창출되고 여러 가지 수익이 이제 많이 되는데 이 상당한 많은 업무와 많은 이런 이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많은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점검이 정확하게 어떻게 봅니까 이거? 우리 기업투자과에서 관할을 하시죠.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이 됩니까 혹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산단공원 같은 게 저희들이 이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지난번에 저기 질문하셨듯이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총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에 관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감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탁 근거가 지금 관리 위탁 근거해 가지고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 3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평택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가지고 민간 위탁의 범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조례는 아마 조만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개정하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를 삭제를 하든지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성과 평가서를 보면은 이 성과 평가서는 그럼 어디에서 성과를 평가를 합니까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87점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과 평가 이거를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평가한 거는 이제 시의 그 담당 주무관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관님이 평가를 한다고요? 예, 관련 사업 실적을 제출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주는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환경 관리하는 그쪽도 23명이 근무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인건비나 이런 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제 생태하천과에서 가고 저희 이제 이런 지금 위탁 준 업무에 대한 7명 그 부분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는 요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아니 진행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는 게 이게 주무관님이 이거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이 관련된 게 이게 회계의 투명성 하나만 봐도 한 명이 평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평가해도 될까 말까 하는 평가를 주무관이 이걸 평가해 가지고 87점을 나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외부 지원금 확보 뭐 재정 자립도 뭐 자부담 비율 이행 인력 운영 적성성 이런 거를 어떻게 이 주무관 이게 우리 저희 국장님이 이거를 평가해도 될까 말까 하고 솔직히 여러 사람들이 이거 용역을 줘서 평가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주무관이 한 분이 이걸 평가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이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상 이제 모든 거를 너무 전문 기관에 다 의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것도 이제 큰 정도의 전문 기관에 의뢰할 정도는 아니라고 좀 보고 이게 더 있고요. 모든 분야를 전문 분야에다 의뢰하면 안 되는데 예, 예. 이 관련된 산업단지 관리 업무는 13개에 되는 엄청나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이 업무가 위탁이 된 거예요. 위탁이 됐는데 거기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하는데 평택시 산업 관리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주무관님이 이거를 평가한다는 자체도 잘못됐고요. 이거는 용역을 줘서 평가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잘못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업무 자체가 간단한 거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건 상당한 범위도 광범위하고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우리가 또 지원해주는 금액도 보조해주는 금액도 있고 이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게 위탁이 여기 다시 된다고 하셔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가의 항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점을 좀 찾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 검토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확하게 용역을 주더라도 정확한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고 투명성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한 감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혹시? 조금 지원한 부분이나 사업 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는 매년 이래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그것도 사업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감사가 돼요 이게? 사업 실적이나 그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지도 점검은 관련된 저희가 위탁 준 모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고 실적이 어떤지 그런 자료들을 현장에서 전부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는데 그 관련돼서는 어떻게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위탁 관련돼서? 현재는 이제 평택산업단지 관련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준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또 뭐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다른 또 그 더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저희가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든 이 업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독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이 산업
산업진흥원이든 도시공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고, 요 관련돼서는 제가 거듭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과 평가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 제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이거 갖고만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도 다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추후에 관련돼 가지고 좀 저기 관련된 계획을 좀 알려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9페이지에 보면 재계약 그 개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계약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게 1992년 송탄 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관리가. 그러면 1992년부터 2025년 약 한 33년 동안 관리를 해온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단 하나만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네. 이후에 생기면서 이제 네. 좀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탁 기간을 봤어요. 위탁 기간을 보니까 처음에는 저기 2020년, 2026년 6년간 위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위탁 기간을 보니까 2026년 4월 1일부터 28년 12월 30일까지 2년이에요. 맨 처음에는 6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통상은 저희가 3년을 진행을 하고 이제 재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요번에 2년 9개월을 한 거는 이제 이게 2월까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기간을 좀 연말로 맞춰서 통일하려고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기간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저는 연도별로 좀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위탁 그렇게 기관이 했습니다. 이게 뭐 변경이 됐나 하고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것도 이제 그 지금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업무 같은 것도 차후에 뭐 우리 또 산업진흥원에 줄 예정인가요? 이런 것도? 이제 13개 산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경우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제 업무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어서 꼭 산업진흥원이라고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하지는 예, 도시공사든 산업진흥원이든 예. 또 다른 기관에 새로 준공되는 산단들은 좀 맡겨보는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단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단 쪽에 건립되고 있는 지식경제 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거 일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그 산업단지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 수들이 업체수가 많다 되게 보니까 그 많잖아요. 인허가 때문에 이제 또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제 산단공 이외에 다른 또 기관들 출자 출연 기관이 또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쪽으로 좀 가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 의사일정 제20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 해지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고의 건 두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와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협약은 나노와 반도체 분야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공공인프라를 가진 한국나노기술원과의 업무 협력을 위해 지난 2월 21일 체결되었으며 협약 이후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공정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7개사에 대하여 현장 방문 기술 컨설팅과 기술 개발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사업 지원 사업도 산업부 평가 결과 계속 사업으로 평가되어 28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반도체 및 첨단 소자 기술을 활용하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한국 나노기술원 연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관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7년까지 송탄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참여 기관인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사업 포기 의견과 시의 재정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인 평택시와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사업 포기 의사에 따라 지난 9월 3일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이를 재심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국비 25억 9,200만 원과 발생이자를 절차에 따라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금 신규 장비 그때 구축해서 여기 이거 저기 지원 사업 한다고 그때 여기 예정 사업으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구입은 했나요?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죠? 구입은 올해 2대, 내년에 2대, 그다음에 27년에 1대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25년도 올해 두 대, 네네. 두 대 올해는 구입을 하셨고 예, 그거는 지금 구매해가지고 지금 나노기술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년에 세 대, 내년에 두 대, 27년에 한 대. 이 신규 장비 어떤 거였다 그랬죠? 구입한 장비들? 이게 대부분 다 측정 장비인데요. 나노 관련돼 있는 측정 장비들을 이제 기업 요구에 맞춰서 그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아 기업에서 필요한 장비를 요청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노기술원에 그거를 보유해놓고 기업체에서 그쪽에 가서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그렇게 많은 그 우리 시의 기업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기존에도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해주기 이전에도 좀 활용을 했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사전에 컨설팅을 별도로 해준 거는 없었는데 저희 평택시하고 이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올해는 한 7개 정도를 컨설팅을 좀 해주고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소부장 기업 현장 기술 컨설팅 해가지고 현장 그 회사에 방문해서 컨설팅하고 했던 올해 이제 그런 기술 컨설팅을 했었네요. 그 뭐 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 요청한 기업체에서의 거기도 같이 참여하시나요? 우리 예, 부서에서도? 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같이 가시나요? 예, 과장님? 부서에서도 같이 참석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그 컨설팅을 봤을 때 그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이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면 가장 좋을 텐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사실 좀 분석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바로는 힘들고요. 그걸 계속 기업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이제 이런 컨설팅이 그냥 행사성으로 가서 뭐 이렇게 이런 거냐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원하는 기술을 진짜로 그 연구원들이 가서 뭐 해가지고 뭐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제 그런 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좀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제 업무 보고 할 때도 그런 거 좀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과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로 어떤 안건으로 컨설팅 했는데 이런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다.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여기 좀 뭐 전문 용어들이라 지금 뭐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데니까 나노기술원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7페이지에 보면 나노팹 활용 사업 이제 그 팹을 활용한 해서 무슨 사업을 한 그걸 분석한 자료를 준 것 같아요.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런 지금이 25년 10년 전 자료를 여기다가 20년 전부터 10년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도 이게 옛날 자료를 여기다 첨부해서 갖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추진력에 업무 협약에 7페이지 시설 현황. 요거는 저희가 좀 미스한 것 같은데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쪽에 나노팹 활용 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어떤 몇 개 기업체가 팹 활용을 했고 뭐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최신 데이터로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또 우리 시의 기업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그런 데이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이쪽 관련된 첨단 기업들이 좀 제대로 된 그 이쪽에 기술 지원을 받고 그런 장비 활용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업체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이렇게 협약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의 그런 관심 있는 업체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궁금해서요. 그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사업비 중간에 1단계 그 밑에 2단계 밑에 사업비 그 이거를 봤어요. 1단계 2024년도에는 이게 먼저 3억이었다가 2025년도 2단계에 1200 12억이고 2020년도 26억, 2027년도는 12억, 또 2028년도에는 7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가격이 이게 금액이 이게 차후로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요거는 당초에 이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장비 구입할 때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이제 국가에다 제출을 했었고요. 예. 그 국가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연차별로 2단계에서 보니까 국비 39억 이게 한국 나노기술원의 교부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이제 한 재작년 23년도에 예. 이제 저 고덕산단이 첨단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예. 그 이후에 이제 국가에서 요 지정받은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면 좋을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었고요. 예. 평택시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나노기술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하게 된 상황이고 그 국비 지원한 사항이 이제 확정돼서 저희 시로 이제 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단계별 연차별로 저희들이 그 장비값인가요? 이게 그러면 뭐죠? 네, 맞습니다. 장비 구입비입니다. 구입비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쪽에 이제 장비를 사서 나누기술원에 그쪽에 놔두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뭐라 그럴까? 실증 뭐 배우고 이제 이러는 일들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용어 자체도 어렵고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못해서 네, 되게 이제 어렵게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뭐 나누기술원하고 뭐 우리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저희들도 이제 벤치마킹을 갔었잖아요. 이제 갔는데 우리 평택시가 이루지 못한 어떤 시설들을 이쪽에다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 장비를 여기다 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장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술력을 여기에서 습득해 오잖아요. 이거 좋은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속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 해지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 의원입니다. 이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이제 뭐 제가 많은 질의도 했고 관련돼서 이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해서 이제 이 협약이 해지되고 어쨌든 사업 추진이 이제 안 돼서 심의 결과 협약 해지를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예. 평택 산단공에서도 이제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는 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이제 사업 중단이 됐고 그리고 최초에 이제 우리가 사업 주체 변경이 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평택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업을 추진했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공모했을 때 이제 제대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 플러스 보조 사업을 했을 경우에 뭐 그런 거 같은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큰 사업 같은 거는 진짜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요. 아직까지도 뭐 우리 지금 평택시에서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문제성이 좀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이걸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뭐 깊이 공감하고 있고 향후에 할 때는 사업 설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가 출연금이 있었죠. 산업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위탁 맡았을 때 그쪽에서 자기 그 자본금을 그때 25억인가 뭔가를 투자했다고 했었는데 맞나요? 자부담이 있었는데 예. 그 자부담을 이제 내겠다라는 이런 의사 표시를 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자부담 부분이나 요거 나중에 또 추가로 협의하는 부분에서 산단공에서 이제 어렵다, 자기네가 생각해봐도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산단공에서 이거를 포기의 의향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복합문화 건립 사업 이것도 지금 사업이 저희가 지금 중단시켰잖아요. 저희들이 그 현장 답사도 다 갔었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건립하기로 돼 있고 차 운영은 뭐 산업진흥원이 하든 여기 산업관리공단이 하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 포기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무슨 이유죠? 예, 지금 민간비 부담이 이제 25억에 대한 그 부담도 있었고 또 예. 저희도 이제 시입이 지금 한 100억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제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포기를 하게 됐고요. 그 뭐 과정에서는 또 이기영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당초 협약에서 사용권이나 소유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이 사업은 좀 포기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글쎄 뭐 포기를 애시당초 잘 가지 못할 사업이라 포기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뭐 복합문화 건립을 한다고 장황하게 아주 계획도 세우고 이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거를 그냥 안 한다고 포기하고 이거는 좀 저희가 그 심혈을 좀 기울여 가지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솔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철저하게 좀 사업 계획을 세우지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좀 허락하고 한다면은 이렇게 뭐 저 민간비가 들어와서 서로 사용권 소유권이 이렇게 부대치지 않게 시에서 좀 그런 시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좀 고민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애초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투자금을 받지 말고 우리 전체 시에서 건립서부터 모든 걸 다 부담을 하고 그냥 몇 년 위탁을 줘야 편하지 자기 자본금이 들어가지고 뭐 10년이든 5년이든 운영권을 주게 된다면 그 10년이나 5년 후에 자기가 투자한 자본금을 또 반환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환금을 그냥 그 돈만 반환을 해주게 될 거냐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도 쳐달라고 할 거냐 이런 어떤 충돌이 된다고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해지권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를 받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더 진짜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건 지금 그 시민들이나 언론인한테 저희들이 편치는 안 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 해지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